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공개한 모델이 미국의 AI보다 앞서면서 세계 AI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며칠 전 중국 압도를 위한 720조 원대 AI 프로젝트를 내놓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경쟁에서 승리를 다그쳤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경제 먹구름까지 잔뜩 낀 우리나라에는 그야말로 강력한 경종이 울렸는데요. 이종수 해설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그 딥시크가 개발한 AI요. 관련해서 뭐 쇼크다. 그리고 돌풍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던데 미국이 AI 선도주자였잖아요. 네. 미국 AI보다 어떤 점이 앞섰습니까? 네, 딥시크가 이제 지난해 12월에요. 언어 모델 이제 V3 그리고 지난 22일에는 추산 모델 R1을 이제 선보였는데 챗GPT 운영사죠. 미국의 오픈 AI 등보다 그 모델들보다 일부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그래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V3 그다음에 R1 모두 오픈 AI나 메타의 모델들보다 지금 보시죠. 수학 그리고 언어 뭐 다중 질문에서 앞서는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된 거죠. 예. 근데 성능도 성능이지만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제 개발 비용 그리고 가성비에 있습니다. 지금 V3 모델 개발 비용이 지금 딥시크가 밝힌 건데 약 80억 원이 채 못 미칩니다. 근데 이제 챗 GPT 개발 비용은 1억 달러가 들었었으니까 그거에 한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죠. 20분의 1이면 대단한 건데 이 네. 딥시크라는 회사 어떤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2023년 5월 달에 창립이 됐으니까요. 뭐 신생 스타트업이죠. 이제 창립자가 량원펑이라고 이제 광동성 출신인데 40살이 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공학 분야의 명문 대학교가 이제 저장대학이거든요. 거기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학창 시절에는 이제 머리도 안 감는 그런 너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드 뭐 그 공부는 잘하고 아주 예. 지능은 뛰어나는데 사회성은 떨어지는 그런 학생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창들이랑 하이플라이어라는 헤지펀드를 이제 만들어 갖고 자금을 이제 자산을 불려온 거죠. 근데 AI 모델 개발에는 이제 GPU가 핵심이거든요. 그걸 한 이제 돈을 모아서 5만 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제 딥시크가 지난해 말부터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지난 22일 날 이제 선보인 R1 예. 이게 지금 구글이랑 그다음에 애플의 앱에서 지금 무료 앱으로는 1등을 차지할 만큼 지금 인기가 폭발적이죠. 예. 그런데 그동안 미국이 규제를 하면서 중국은 사실 최첨단 AI 칩을 구매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저성능의 AI 칩으로 이런 고성능의 AI를 개발했다는 건데 그 점이 굉장히 놀라운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이 중국 AI를 이제 좀 규제하기 위해서 H100 같은 이제 고성능 칩은 팔질 않았어요. 그리고 H800 정도가 이제 수출이 된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딥시크가 이제 고성능의 AI 모델을 개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언론들도 이것에 대해서 놀랍다, 예. 충격적이다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CNN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제안을 해왔는데 이런 점에서는 참 충격적이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도 미국 정부 무역 제재가 오히려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나왔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도 한결같이 입을 모으는 것이 미국의 수출 통제가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창의적인 해결을 하도록 자극제 역할을 했다. 이런 겁니다. 한번 관련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죠. This really goes to show that necessity is the mother of invention, as the old saying goes. Is they don't necessarily have the tens of billions of dollars that some of these companies in the US have, and they wanted to compete. 예, 저성능 AI 칩으로 고성능의 AI 모델을 개발한 건데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AI 수혜주들 타격이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엔비디아의 오늘 이제 종가를 살펴보니까요. 어제보다는 한 9% 정도 회복이 됐어요. 하지만 어제는 정말 날개 없는 추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어제 17% 정도 이렇게 폭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가총액이 880조 정도가 증발이 돼 버렸어요. 하루에 이렇게 그러니까 사라진 그 시총의 액수가 예. 이 정도 된 것은 미국 역사상, 증시 역사상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일부 다른 수혜주 이제 브로드캠이라든가 마블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제 TSMC 뭐 잘 친숙한 회사죠. 예. 대만의 반도체 제조업체 모두 뭐 13%에서 17%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거야 이제 이런 딥시크의 이제 새로운 AI 모델이 저비용으로 만들어지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엔비디아나 이런 데들이 너무 지금 많은
투자를 한 거 아니냐, 과비용을 들인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이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이제 이를 의식해서 어제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그 내용은 설사 이 딥시크에 그 AI 모델이 많이 팔려 나가더라도 거기에는 자사칩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 매출이라든가 수익성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을 좀 진정시키려고 예.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었죠. 딥시크가 불러온 파장이 상당한데 지금 미국 빅테크나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예, 여러 가지 뭐 저 반응들이 나왔는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러니까 이 딥시크의 충격을 AI의 스푸트니크 모멘텀, 스푸트니크 순간이다. 이런 표현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이걸 이제 유명한 벤처 캐피탈리스트 마크 앤드리슨이라는 사람이 표현한 것인데 과거에 이제 옛소련이 그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이제 쏘아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보다 앞서면서 이제 우주 개발 경쟁이 촉발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 AI 경쟁에서 중국이 예상 밖으로 치고 나오니까 미국민들은 그걸 이제 생생히 목격을 하면서 좀 이제 분발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짐을 가졌을 텐데 이걸 대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난 22일 날 한 720조 대 이제 AI 야심찬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발표를 했고 예. 그래서 이제 꿈을 부풀리고 있었는데 중국의 이런 딥시크 이제 충격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반응은 상당히 담담했습니다. 뭐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나왔으니까 좋다. 일단은 그렇게 했지만 이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답게 이거는 미국 산업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그러면서 좀 다그치듯 일침을 놓았죠. 관련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죠. The release of DeepSeek AI from a Chinese company should be a wake-up call for our industries that we need to be laser focused on competing to win because we have the greatest scientists in the world. 이제 미국의 AI 업계 빅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과의 경쟁이 전쟁으로 바뀌어서 거기에 돌입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제 강력한 더 규제를 중국에 대해서요 내놓을 것인가 이거를 지금 주목하고 있죠. 네, 이 소식에 국내 업계도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업계에는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글쎄요. 일단은 우리 반도체 업계, 특히 뭐 이제 소부장 업체 이런 쪽이 이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죠. AI 판도가 변할 것인가 이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면밀히 봐야 되는 상황이죠. 일단 뭐 그 미국의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폭락을 했으니까 예. 그 엔비디아의 이제 그 하이 HBM이죠. 예. HBM을 이제 독점적으로 공급하다시피 해온 이제 SK 하이닉스 또 뭐 소부장 업체 한미 반도체 이런 데는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주 저성능의 칩으로 고성능의 모델을 개발했는데 H800에 이제 들어가는 HBM3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쟁력이 좀 삼성전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에는 호재가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AI의 이제 생태계 이 저변이 확대되는 거니까 긍정적인 것이다. 그야말로 좀 조금 섣불 낙관일 수도 있지만 그런 전망도 나오곤 있죠. 이제 문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 다시 강력한 규제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중국도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자급자족에 박차를 가하게 될 거고 그러게 되면은 이제 우리 반도체 업체에는 수출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뭐 우려가 이렇게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제 AI 모델을 개발하는 우리 업계 뭐 네이버 같은 데죠. 그런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자극을 받을 만하죠. 그러니까 저성능 칩으로 이제 고성능 모델을 개발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전문 그 말에 따르면요. 그 요번에 딥시크가 그 GPU 한 2,000장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국내 업계가 한 2,000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좀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이제 좀 그래서 도전을 해봐야 된다. 뭐 이런 활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벤처 정신이 필요하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인지 우리 정치권에서도 관련 반응이 여러 가지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에는요. 우리도 이제 미국과 중국은 이제 깜짝 놀라게 해야 될 그런 혁신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네거티브 규제, 다시 얘기해서 필요한 것은 좀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나섰고요. 그리고 이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죠. 국민의힘 이제 인재 유출, 혁신 인재 유출은 막아야 한다. 그리고 우수한 이제 고등학생들 가운데서 왜 지금 이공계 대신에 지금 예. 다 의대로 몰리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좀 왜곡된 것이니까 이 왜곡된 인센티브를 이제 국가가 나서서 고쳐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요. 또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경우에는 좀 디테일한데 뭐 판결문이라든가 수사자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는 거니까요. 다만 이런 경우에 이제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에 우려 없이 좀 이제 익명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과정에서 좀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정치권 일각이긴 하지만 이렇게 뭐 지금 그 딥시크 충격에 대해서 이렇게 눈길을 돌린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로 보입니다. 지금 사실 뭐 미국과 중국의 AI 지금 패권 전쟁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정쟁 여기에 몰두하기보다는 뭐 우리가 이제 탄압 계엄 사태 뭐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사법부에 맡기고 여야정이 이제 이런 민생 경제 그리고 이제 AI를 필두로 한 미래 산업 육성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한다. 뭐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뭐 또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은 후보들의 경우에도 좀 AI의 식견이라든가 육성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거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면서 선택하는데 주요 기준이 돼야지 않겠느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수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